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듀스마트 대표이사 이종렬입니다. 저는 2002년에 언어 발달과 인지언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BK 연구교수,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과 교수, 최근까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교육 현장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은 그 이전까지 지식 위주의 어떤 역량보다는 창의성, 도전정신, 도덕성과 같은 미래의 핵심 역량들이 주된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지식을 습득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그 지식을 활용한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역량으로 요구되어 있는 인성을 포함해서 창의 인성 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할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육에서는 4가지의 중요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흥미와 도전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두 번째가 창의적 사고 능력, 세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 네 번째가 공감 능력, 이 4가지를 주된 역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계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융합인데요. 이 융합을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절이는 좋은 재료들 잘 섞어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반해서 김치는 재료를 같이 이렇게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념과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새롭게 나타나는, 섞이기 전에 없었던 새로움이 나타나는, 즉 창의성을 함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통합과 융합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캠코더, 그러니까 비디오와 사진기 기능을 모두 모은 기능적 통합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은 앱을 깔면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융합의 산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미있게 공부하자는 거죠. 재미를 느껴야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융합교육은 재미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니 아이리드는 이러한 창의성과 융합교육의 그 2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림책을 낯설게 읽기 방법이 하나이고요. 이 방법은 그 이전까지 스토리 중심의 독서 교육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방법이 하나인데요. 주로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바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그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그림책을 낯설게 읽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독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독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그 그림을 보는 관찰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관찰력이 바로 이 창의성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찰력은 우리가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흔히 통찰 능력이라 하는데요. 관찰과 통찰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독서 활동을 통해 그림을 볼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과연 이 아이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르게 봤을 때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재미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창의성은 이렇게 남과 다르게 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미가 계속 집중되고 몰입될 때 바로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과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고 나누어 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VTS인데요. VTS란 이미지 사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이미 교수의 한 기법으로 개발되었고, 실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VTS 기법을 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활동을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윤복이 그린 오라정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러한 발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 나오는 두 남녀는 지금 만나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헤어지는 장면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림을 보는 사람의 그 시선과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남녀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남녀가 만나는 시간은 과연 몇 시일까요? 아마 달을 보면서 그 시간을 유추하거나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사실 그대로를 재현한 그림이 아니라면 그림 속에는 작가가 의도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겠죠. 김홍도의 씨름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재미있는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학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을 대각선 방향으로 헤아려보면 그 수가 일치합니다. 이런 수학의 원리를 마방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 속에는 과학이나 수학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책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요소를 가지고 한번 아이들에게 실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책은 맑은 물이 좋아요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된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발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여러 가지 양동이 중에 빗물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양동이는 무슨 양동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이들마다 크기가 가장 큰 빨간 양동이부터 시작해서 길쭉한 양동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눈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양동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양동이를 왜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땅속에 깊이 박혀있다,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책은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몇 명일까요? 아이들은 그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습니다. 술래가 되어 있는 아이, 술래 뒤에 있는 창문에 숨어서 얼굴이 살짝 보이고 있는 아이, 저 멀리 화장실 같은 곳에 신발만 빼꼼히 보이고 있는 아이, 화장실 뒤에
숨어 끝머리만 보이고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포대기를 덮어 쓰고 있는 아이 등등,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보면서 몇 명이다 라고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숨어꼭질 하고 있는 아이들이 10명이라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림은 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이들의 창의적인 면을 끄집어내고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가지고 실제 학습지가 아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창의 융합 활동이라고 하는 워크북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활동을 하고요. 이 워크북 속에는 이 그림책을 한 달에 2권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그림책 2권을 가지고 각각 언어, 수리, 과학, 예술의 영역 4가지 영역을 창의적인 활동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과 창의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책은 자파토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그림책 속에 이러한 활동을 위한 도구가 있는데 잠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림이 움직이죠. 이렇게 착시 활동을 활용한 그림책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그림책 속에는 과학이나 수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방금처럼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특성을 끄집어냈다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이야기를 가지고 그와 연관된 영화를 감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워크북 속에는 방금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자파토 가족과 관련된 착시 현상과 관련된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명화가 나와 있죠. 이 명화를 보시면 바로 착시 현상을 활용한 영화인데요. 이렇게 그림 감상을 같이 함께 하고 여기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발문을 체크한 뒤에 착시와 관련된 융합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책에 있는 그림과 그림책의 스토리나 내용과 관련된 명화를 감상한 후에 아이들이 이 그림 워크북 속에 있는 내용이 학습지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요. 그와 함께 익힘 활동이라고 하는 워크북이 한 권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익힘북은 한글 익히기라든지 수개념 익히기, 관찰, 그리고 예술 체험과 같은 소위 말하는 개념 활동을, 지식과 관련된 개념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아이들이 책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든지 낱말,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글 익히기, 그 다음에 수 활동과 관련된 수 익히기, 수세기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워크북이 한 권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림책을 가지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림과 관련된 명화 감상을 통한 융합 활동을 한 후에 이 활동이 과연 교육 현장에 잘 적용이 되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즐기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발견을 하고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분야, 좋아하고 있는 분야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육활동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관찰의 내용들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18년 동안 구축된 데이터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 잠재 능력을 진단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기초적인 창의성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화 진단을 통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진단하는 단계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진단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적합한 활동은 무엇인지를 추천해주는 그런 분석의 단계, 이 종합 분석의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려되는지를 먼저 보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통해서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역량, 곧 잠재 능력은 결국 어떻게 집어넣고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특성을 잘 끄집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읽고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이전까지 독서 교육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차별화된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